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는 영상이 좀 늦게 송출이 됐죠. 정상적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유튜브가 제 채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송출이 됐죠. 뭐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죠. 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3만 불을 유지하고 있죠. 그나마 이거를 버티는 것도 괜찮은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블랙록의 진입으로 26,000불에 있던 비트코인을 3만 불로 끌어올렸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은 분명 색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색다른 이벤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끼웃끼웃 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포지션이 되게 어정쩡한 게 32,000불, 34,000불 이러지 않고 38,000불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요. 30K에서 38K까지 간다는 건 그닥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리를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K에서 38K까지 가려면 이제 블랙록이 오픈을 했으니까 그 외 금융기관들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시그널이 이제 곧 뜰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야만 38K까지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도 지켜주는 게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는 67.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 구간에 걸쳐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렇게 깡깡해 보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도 약간 멈칫거리고 있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들 가격이 쭉 많이 빠졌던 애들 살짝 조금씩 상승을 시키고 점점 그 기준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항상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XRP만 상승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꾸벅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좋아요 개수는 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읽었는지 데일리 하들 기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려면 기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기관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일단 블랙록은 이미 선언을 했고 그 외 피델리티,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BNY 멜론, 인베스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이들이 인정하고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면 비트코인이 31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데이터를 원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들어오면 10배 상승할 수 있다. 3만 불이 31만 불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XRP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눈에 띄시죠. 특히 BNY 멜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놓고 XRP를 홍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윌리 우 이분도 이런 XRP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대놓고 광고 홍보를 해야만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성장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랙록을 SEC가 좀처럼 쉽게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만큼 블랙록은 정치 경제를 다루는 인플루언서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SEC 또한 블랙록의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SEC가 블랙록을 거부하기가 힘들 거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며칠 전에 퍼드 기사가 또 떴지만 SEC 게리 겐슬러가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그 또한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런
그지 같은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보니까 지금은 대중들이, 개미들이, 소시민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런 마인드로 깡깡하게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는 걸까요?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마이너스가 너무 큰 걸까요? 아니면 포기를 한 걸까요? 그 둘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잘 버티셨어요. 여러분들이 던지지 않고 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허재에도, 그 어떤 악재에도 쉽게 던지고 쉽게 상승을 했다면 이 시장은 고래들의 먹잇감 위에는 어떤 효율성도 어떤 효용성도 없었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몇 번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게리 겐슬러가 어떤 인물인데 지금 어쩌면 전 세계 모든 금융 세력들의 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를 쉽게 내친다고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소비자들에게는 희망을 또 전해주기도 하지만, 게리 겐슬러가 그만둔다고 해서 리플이 승리를 합니까? 그것 또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시장 형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는 그의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교란한다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의 방식대로 시장을 또 맞춰 나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게리 겐슬러만큼 전통 금융 세력들의 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바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말을 잘 받들어 그들의 꼭두각시 마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생긴 것도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충분한 이해상충, 이해관계가 있겠죠. 게리 겐슬러는 아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TC 미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었고, 그가 제이 크레이턴의 바톤을 받아서 SEC 의장으로 왔을 때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환호했었지만 항상 시장에 투영되는 대중의 생각들은 반대로 엮어지죠. 반대로 풀이가 되고,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그가 암호화폐를 경멸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 또한 모두 시나리오, 그들의 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쇼의 결말을 이미 정해놓고 그 결말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내놓을 뿐입니다. 이미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라면 지금은 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들이 진짜 XRP 리플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일을 진즉해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야기했던 제롬 파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온 뒤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쳐벌었던 인플루언서들의 말들이 조용해졌잖아요. 그들 또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비트코인 17,500불에서 22,800불 사이에 그들은 엄청난 매집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28,800불까지도 또 매집을 했고, 그런 다음 블랙록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30,000불 언저리에 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잖아요. 블랙록의 발표, 그리고 제롬 파월의 발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개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XRP가 시장에 던져지길 원하겠죠. 그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잘 버티셨지만 잘 견디세요.
시장을 뒤흔드는, 시장을 엎어버리는 그런 기사들은 항상 어디에서든 존재하고 또 퍼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잘 버티시는 분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지금은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는 그만두지 않고요.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게리 겐슬러가 그만두고 다른 어떤 인사가 또 오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이 시장을 괴롭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물 판 놈이 숭늉을 떠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어제는 영상이 좀 늦게 송출이 됐죠. 정상적으로 예약을 해놨는데 유튜브가 제 채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송출이 됐죠. 뭐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없죠. 뭐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어쨌든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계속해서 3만 불을 유지하고 있죠. 그나마 이거를 버티는 것도 괜찮은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블랙록의 진입으로 26,000불에 있던 비트코인을 3만 불로 끌어올렸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은 분명 색다른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색다른 이벤트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끼웃끼웃 거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포지션이 되게 어정쩡한 게 32,000불, 34,000불 이러지 않고 38,000불까지도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올라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요. 30K에서 38K까지 간다는 건 그닥 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 자리를 계속 횡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K에서 38K까지 가려면 이제 블랙록이 오픈을 했으니까 그 외 금융기관들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려는 시그널이 이제 곧 뜰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래야만 38K까지 움직이지 않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도 지켜주는 게 참 기특하고 대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 상대 강도 지수는 67.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 구간에 걸쳐 있죠. 그리고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렇게 깡깡해 보이지는 않다는 얘기죠. 지금은 비트코인 캐시도 약간 멈칫거리고 있죠.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 특히 메이저 알트코인들 가격이 쭉 많이 빠졌던 애들 살짝 조금씩 상승을 시키고 점점 그 기준을 맞춰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나요? 항상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XRP만 상승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제 영상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꾸벅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좋아요 개수는 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을 읽었는지 데일리 하들 기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려면 기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 기관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일단 블랙록은 이미 선언을 했고 그 외 피델리티, JP모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BNY 멜론, 인베스코,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이들이 인정하고 비트코인을 사들인다면 비트코인이 31만 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데이터를 원체인 분석가 윌리 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들어오면 10배 상승할 수 있다. 3만 불이 31만 불 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XRP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관들이 눈에 띄시죠. 특히 BNY 멜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놓고 XRP를 홍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윌리 우 이분도 이런 XRP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기관들이 대놓고 광고 홍보를 해야만 결국 비트코인 암호화폐는 성장할 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블록록을 SEC가 좀처럼 쉽게 거부할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만큼 블랙록은 정치, 경제를 다루는 인플루언서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데이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SEC 또한 블랙록의 움직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SEC가 블랙록을 거부하기가 힘들 거란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며칠 전에 퍼드 기사가 또 떴지만 SEC 게리 겐슬러가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거론을 했지만 그 또한 대중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는 그런 그지 같은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도 뭐 보니까 지금은 대중들이, 개미들이, 소시민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그런 마인드로 깡깡하게 짱짱하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는 걸까요?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마이너스가 너무 큰 걸까요? 아니면 포기를 한 걸까요? 그 둘 중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잘 버티셨어요. 여러분들이 던지지 않고 이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허재에도 그 어떤 악재에도 쉽게 던지고 쉽게 상승을 했다면 이 시장은 고래들의 먹잇감 위에는 어떤 효율성도 어떤 효용성도 없었겠죠. 자, 이 기사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게리 겐슬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몇 번 제가 접한 적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게리 겐슬러가 어떤 인물인데 지금 어쩌면 전 세계 모든 금융 세력들의 바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를 쉽게 내친다고요?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소비자들에게는 희망을 또 전해주기도 하지만 게리 겐슬러가 그만둔다고 해서 리플이 승리를 합니까? 그것 또한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게리 겐슬러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시장 형태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요. 충분히 그는 그의 지식들을 가지고 지금 시장을 교란한다고 표현해도 되겠지만 그의 방식대로 시장을 또 맞춰 나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게리 겐슬러만큼 전통 금융 세력들의 바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바지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들의 말을 잘 받들어 그들의 꼭두각시 마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저렇게 생긴 것도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예민해 보이지만 그 안에 또 충분한 이해상충, 이해관계가 있겠죠. 게리 겐슬러는 아시겠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절 CFTC 미상품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었고, 그가 제이 크레이턴의 바톤을 받아서 SEC 의장으로 왔을 때는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굉장히 박수치고 환호했어요.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환호했었지만 항상 시장에 투영되는 대중의 생각들은 반대로 엮어지죠. 반대로 풀이가 되고,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그가 암호화폐를 경멸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이 또한 모두 시나리오, 그들의 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쇼의 결말을 이미 정해놓고 그 결말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그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내놓을 뿐입니다. 이미 그들이 결정한 내용이라면 지금은 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들이 진짜 XRP 리플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암호화폐 시장을 완벽하게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일을 진즉해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야기했던 제롬 파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암호화폐의 지속성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나온 뒤로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돈을 쳐벌었던 인플루언서들의 말들이 조용했었잖아요.
그들 또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롬 파월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뭐 비트코인 17,500불에서 22,800불 사이에 그들은 엄청난 매집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28,800불까지도 또 매집을 했고, 그런 다음 블랙록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3만 불 언저리에 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아닙니까? 뭐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잖아요. 블랙록의 발표, 그리고 제롬 파월의 발언.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미 긍정적인 답을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수많은 개미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XRP가 시장에 던져지길 원하겠죠. 그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잘 버티셨지만 잘 견디세요. 시장을 뒤흔드는, 시장을 엎어버리는 그런 기사들은 항상 어디에서든 존재하고 또 퍼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고 잘 버티시는 분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곳까지 미칠 수 있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지금은 성공이라는 이름표를 달 수 있습니다. 자, 게리 겐슬러는 그만두지 않고요. 그만둬서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 게리 겐슬러가 그만두고 다른 어떤 인사가 또 오게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또 한번 이 시장을 괴롭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물 판 놈이 숭늉을 떠야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